미국의 비영리단체 카터센터와 설문조사기관 리위가 최근 중국인 3,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더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좋다라 답한 중국인은 전체의 46%, 좋다라 답한 중국인은 전체의 32%에 달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합쳐 무려 78%의 중국인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좋다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착각과는 달리 미국의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17개 선진국 중 15개 국가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에 대해 가장 나쁜 이미지를 가진 국가는 88%의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 답한 일본이었으며 그 뒤로 80%의 스웨덴, 78%의 호주, 77%의 한국, 76%의 미국이 있죠. 중국을 싫어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기 싫다는 한국보다 더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에 1차적으로 놀라고 중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2차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마치 전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는 한국과 달리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라며 정부와 미디어가 나서 홍보하는 일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중국 역시 대중들이 천라지망의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해외의 미디어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국영 미디어는 매일같이 중국이 대인배적 면모로 타국에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국가들에게 무수히 많은 모함을 받음에도 어른스러운 면모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선전하기에 중국인들은 당연히 전 세계는 악당과도 같은 미국을 증오하고 떠오르는 신흥국, 전통 강국 중국을 열렬히 지지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겠죠. 11월 8일부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당위성을 부여하게 될 중국 공산당 6중 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위 결의 라는 명칭이 붙은 중국 공산당의 100년사는 총 531페이지 분량으로 시진핑이 공산당을 장악한 단 9년간의 분량이 이 중 무려 4분의 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 지도자가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이외에는 최초이고 심지어 겨우 9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상 시진핑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뛰어넘는 지도자로서 중국 공산당 역사에 각인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독재가 확정된다면 이후 중국 내부의 언론 단속은 더욱 심각해져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애국 사상을 강요할 것이고 중국을 선으로 보고 그 밖의 세력은 모두 악으로 인식하는 중국인들의 착각 역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밖으로는 중국의 양아치 행보가 지속되어 전 세계가 중국을 싫어하는 풍조도 가속화되겠죠. 그런데 사실 최근 한국에서는 굳이 중국의 독재가 심화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가장 논란인 요소수 공급난이 대표적인데요. 2000년 들어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고 분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국 역시 수많은 산업재를 원가가 저렴한 타국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요소 역시 그중 하나인데 한국에서 화석 연료를 이용하여 요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저렴했죠. 그래서 결국 올해에는 98%에 달하는 요소를 중국에 의존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최근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 수출 보복을 당함에 따라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소가 부족하면 비료를 생산하는데도 큰 차질이 생기고 비료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세우는 현재 시진핑의 정책 기조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급하게 해외로 수출되는 요소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한국의 이번 요소수 대란은 중국이 반드시 한국을 죽여놓겠다며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국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1차적 목표였으나 이에 부수적으로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주어 추후 한국과의 정치, 경제, 외교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 꽉 먹고 알 먹고라는 생각에 단행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얼마 전 한국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부족해 물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소방차와 구급차 등 공공안전 분야까지 큰 위기를 맞아야 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절대 독립할 수 없는 속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죠.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보따리에 감춰두었던 것처럼 여러가지 성과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기세 등등 여유롭게 웃고 있던 중국의 표정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은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늘 끊임없이 부딪혀오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인류가 선택한 길은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에서도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대체제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중국보다 석유 관련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나던 한국은 원자재의 획득 효율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우수했기 때문에 중국의 요소 생산 기술을 이전해주고 우리는 중국에서 값싸게 생산한 요소를 수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안일했던 우리의 방식은 배은망덕한 중공을 만나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난의 배경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 파괴적인 중국의 요소 공정이 아니더라도 현재 전 세계를 이끄는 대세 트렌드인 친환경적 공법으로 요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수년 동안 개발해왔고 이것은 실제로 최근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스트의 백종범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연구팀은 볼 밀링법이라는 신기술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 성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고온 고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암모니아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곧 요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전까지는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0년 전 발명된 하버 보슈법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섭씨 영상 400에서 500도의 온도와 200기압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질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을 유도해야만 했죠. 하지만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 연구팀은 섭씨 영상 40에서 50도의 비교적 평이한 온도와 지구 대기압 수준에서도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표면에 미세하게 철가루를 묻힌 쇠구슬을 용기에 넣어 회전시킨 후 질소와 수소를 주입시켜 기계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원리인데 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암모니아의 수율은 무려 82.5%입니다. 25%에 지나지 않는 종전의 하버 보슈법보다 매우 월등한 수치이죠. 2020년 개발된 이 기술은 나왔던 즉시 학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현재는 산업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량 생산 공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 기업과 정부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니 각계 부처의 지원까지 맞물린다면 조만간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기술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8월 한국기계연구원은 탄소 무배출 암모니아 생산 혁신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알렸습니다. 이것은 국제학술지 ACS 에너지 레터스에 게재되었을 정도로 종전의 방식과는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공법인데요. 암모니아의 생산 효율을 높인 앞선 유니스트의 기술과 달리 한국기계연구원의 신기술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영국 왕립학회에서 밝힌 데이터에 따르면 하버 보슈법을 통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방식은 세계 에너지의 1.8%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매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1.8%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기계연구원은 석탄 자원은 전혀 필요 없이 오직 질소 플라즈마에 물을 공급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질소 산화물을 생산, 이를 촉매로 공급하여 암모니아를 만드는 혁신적인 공정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 역시 하버 보슈법과 달리 상온 상압의 조건에서 쉽게 생산이 가능하고 모듈형 시스템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공정 방법을 손쉽게 대규모로 확대할 수 있고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산염 부산물 수용액은 농업용 양액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사실상 버릴 것이 없는 혁신 공정이라 극찬을 받고 있죠. 이 연구팀은 향후 스케일업 제품화 기술 개발을 통해 암모니아 플랜트 분야 진출에 도전할 것이라는 야심을 밝혔기에 유니스트 팀과 마찬가지로 이번 요소수 대란을 맞이한 한국의 각계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이고 가장 도입이 빠른 현실적 방안은 유니스트에서 개발해냈고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혁신 기술은 한국기계원에서 만들어내 기업화까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한국이 탈중국을 넘어선 전 세계의 암모니아 기술 종주국이 되는 모든 조건이 이미 다 갖추어진 상태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역으로 중국의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은 한국을 표적으로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탈중국 풍조로 인해 중국은 식량 위기에 처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요소 수출을 제한했던 거죠. 중국이 요소를 생산해내는 것은 100% 석탄을 통해서인데
괜히 한국과의 외교에서 우위를 저만 답셈치고 허세를 부리다가 앞으로 한국에게 평생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이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은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고, 이에 따라 중국은 원자재를 수급받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제로 탄소로의 빠른 전환은 종전의 공정기술밖에 존재하지 않는 중국에게 카운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암모니아를 생산하지 못하여 타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든 기술을 이전받을 수밖에 없는 의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늦어도 10년 내에 도래하게 될 텐데요. 그때 중국이 맞이하게 될 진정한 식량 위기는 한국의 태도에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그때가 되었을 때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과거의 울분을 망각한 채 중국에게 또다시 퍼주기만 할 것인가? 동의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만 이겨낸다면 시간은 한국의 편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호주의 외교 분쟁, 이로 인한 석탄 대란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조금만 연구했다면 요소수 대란은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빠르게 극복해 나가느냐일 것입니다. 수많은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듯 현재 한국인들은 요소수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은 채 각종 관공서 앞에 덤덤히 요소수를 기부하고 떠나는 행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할까봐, 응급 환자를 수송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죠. 또한 유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간 화물조합에도 요소수를 기부하는 모습도 관측되는데요. 한국은 언제나 그래왔듯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단합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것이며, 우리에게 위기를 안겨다준 이들에게는 절대 잊지 않고 복수를 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